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산보험의 이름과 실무 이번 일당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문제풀이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이번 일당은 질병 입원 일당과 상해 입원 일당 또는 질병 입원 일당과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상해라고 쓰지 않고 재해 입원 일당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에 있어서 상해와 질병 입원 일당 정리를 하고 생명보험의 재해와 질병 입원 일당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은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입원 1일차부터 보상하는 경우와 입원 4일차부터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으로 입원 일당은 무조건 첫날부터 보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우리 상품은 이번 첫날부터 입원 일당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상품은 우리는 3일 초가 4일 차부터 줄 거야. 즉 1, 2, 3일 입원했을 때에는 입원 일당을 주지 않겠어. 즉 단기 입원에 대해서는 입원 일당을 주지 않겠지만 그만큼 보험료는 절감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4일 차부터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1일 차부터 보상하든 4일 차부터 보상하든 그건 상품을 설계할 때 보험회사의 마음이죠. 다만 우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 첫날부터 계산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대부분 3일 초가 4일 차부터 계산하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는 모두 특약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보상 한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손해보험 쪽은 180일 한도로 한다는 점. 그래서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후의 입원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까지 보상한다. 질병의 경우 180일 보상 후 180일에 경과하면 다시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즉 손해보험에 있어서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 한 번만 보상하면 끝이죠. 즉 농구로 다쳤다? 그럼 그로 인한 입원은 180일까지만. 근데 농구 말고 뭐 다른 상해, 축구로 다쳤다? 그럼 축구에 대한 입원 180일까지만 보상을 하게 되고요. 뭐 30일 입원했다 퇴원했다가 그 다음에 또 30일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원 일수를 합산한 결과 180일이 넘어가면 상해보험에서는 더 이상 입원 일당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이라 할지라도 상해가 아닌 질병 입원 일당은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180일 보상하고 계속 입원해 있으면 180일 보상 제외했다가 또다시 180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중대한 질병으로 내가 2년 정도 쭉 입원했다 그러면 180일 보상하고 180일 쉬었다가 다시 180일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병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상해와 질병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생명보험의 재해와 질병은 똑같습니다. 텀이 180일 보상하고 180일 쉬고 120일, 생명보험은 120일 보상하고 180일 쉬고 다시 120일 보상하고 180일 쉬고 이런 식으로 주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재해에 대해서도 120일 한 번만 보상한 게 아니라 120일 보상하고 180일 쉬었다가 다시 120일 보상하고 주기적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이죠. 그래서 생명보험도 두 번째 줄 보시면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 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즉 쭉 입원하고 있는데 마침 갱신 시점이에요. 갱신이 됐어요. 갱신됐다고 해서 갱신 시점부터 다시 120일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쭉 입원 중이었으니까 갱신 전에 만약에 30일 정도 입원 중이었다. 그럼 갱신이 됐을 때에도 얼마 남았죠? 120일에서 30일 입원했으니까 90일 남았잖아요. 90일 한도까지는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입원 중일 경우에는 180일을 쉬고 다시 120일 보상해주고 이런 식으로 보상하겠다.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에 계속 입원 시 보상 내용에 대해서 좀 이어서 볼 텐데요. 생명보험은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3일을 공제한 다음에 120일을 한도로 다시 보상한다. 즉 생명보험은 보통 첫날부터 보상하는 상품이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4일 차부터 보상을 해요. 그래서 3일 입원까지는 보상해 주지 않고 4일 차부터 보상을 해주는데 이때 보상을 해줄 때 열흘 입원했다 하더라도 3일 공제 후에 4일 차부터 보상해 주니까 3일 빼고 7일만 보상을 해주게 되는 거죠. 생명보험은. 또한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일부터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보아 180일에 공과하면 3일 공제 후 다시 120일을 보상한다.
반면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동규정 없이 180일까지만 보상한다. 또 손해보험의 상해는 180일까지만 보상하는 데 반해서 생명보험은 3일 공제 후 120일 보상하죠. 그러면 결국 며칠까지 보상하는 거죠? 123일까지는 3일 공제한 다음에 120일까지 보상하는 거니까 123일까지는 120일 보장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입원해 있다 그러면 120일이 넘어가는 다음 날부터는 보상해 주지 않고 180일 동안 보상 안 하다가 다시 120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고, 이때 120일 한도로 보상할 때에도 새로운 입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입원이니까 다시 3일 공제 규정이 있을 경우에 3일 공제 규정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또 120일 한도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에 대한 보상 기간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데요. 최초 입원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3일까지, 즉 3일까지는 보장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120일까지 보상 대상 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원 없이 계속 입원했을 경우에는 180일간 보상을 제외하고 다시 보상이 재시작되는데 새로운 입원이니까 3일을 공제한다.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입원일 경우에는 3일을 무조건 공제한 다음에 보상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 일단 계산 문제를 좀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피보험자 홍길동은 2021년 12월 1일 쇼핑몰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골절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아래 질문을 읽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에 대한 보험금 산정인데요. A생명보험과 B상해보험 두 군데 회사에 가입을 했고요. 두 개 모두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까지 보험 기간이 담보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도 별다른 내용 없이 모두 홍길동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생명보험은 일반재해 입원 일당이 만원, 그 다음에 교통재해 입원 일당이 만원, 그 다음에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 입원 일당이 만원, 교통상해 입원 일당이 만원, 2만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이다. 근데 갱신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죠. 왜냐하면 갱신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갱신일과 관계없이 120일 한도 또는 180일 한도에 대한 입원 일수를 합쳐서 120일 한도까지, 180일 한도까지만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요. 두 번째, 입원 1일차부터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래서 비상해보험은 1년마다 갱신되고 첫날부터 보상한대요. 근데 생명보험은 별다른 예의가 없죠. 별다른 예의가 없을 때에는 3일 공제 후 4일차부터 보상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중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 추락하는 사고로 골반골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배우시겠지만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추락사고 당했을 때에는 상해도 맞고 재해도 맞죠. 그러면 생명보험의 재해 입원 일당, 상해보험의 상해 입원 일당은 모두 주는 게 맞는데요. 다만 문제에서 일반 재해 입원 일당과 교통재해 입원 일당, 상해보험에서 일반 상해 입원 일당과 교통상해 입원 일당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두 개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와 교통상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 중 추락하는 사고는 일반 재해 입원 일당과 교통재해 입원 일당, 특약에 따른 입원 보험금을 입원 일당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해보험은 일반 상해 입원 일당과 교통상해 입원 일당 특약 만원과 2만원을 합친 하루당 3만원을 기준으로 줘야 됩니다. 생명보험은 만원이니까 2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고 생명보험은 3일 초가 4일 차부터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반골절에 대한 입원 기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치료 내용 보시면 골반골절로 치료로 입원한 게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일을 포함해서 15일간 입원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입원 보시면 골반골절 치료로 입원한 게 12월 27일부터 1월 5일까지 입원을 했는데 27, 28, 29, 30, 31, 그 다음에 1, 2, 3, 4, 5니까 총 열흘간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입원과 두 번째 입원 사이를 보시면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는 퇴원한 상태였죠. 총 열흘간 퇴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이제 11일이죠. 그날을 포함하면 이때 이 기간 동안에는 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입원했을 때 퇴원한 기간과 그 첫 번째 퇴원일로부터 두 번째 입원의 입원일까지, 즉 첫 번째 퇴원을 했죠. 퇴원한 다음 날부터
두 번째 입원일까지 이 텀, 이 간격, 여기서 지금 12월 16일부터 12월 26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격에 대한 날짜 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보험도 그렇고 상해보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입원과 입원 사이의 텀이 180일 이상 벌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때도 새로운 입원으로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로운 입원으로 보는 경우는 첫 번째 정리하실 게 새로운 입원에 해당이 되면 3일 공제가 있을 경우 다시 3일을 공제하고 보상한다. 하나 메모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를 새로운 입원으로 보느냐. 새로운 입원으로 보는 경우 첫 번째는 생명보험은 120일 한도니까 120일을 넘어섰을 경우에는 180일 쉬고 다시 120일 보상하면서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120일 한도로 채우지 않았어요.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질병 같은 경우에 180일 한도로 채우지 않았어요. 않았다 하더라도 합산한 날짜 수가 180일, 120일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 입원했다가 퇴원한 거 그리고 그 다음 입원했을 때 그 간격이 180일 이상 벌어져 있다면 두 번째 입원한 거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2월 16일과 12월 26일까지는 180일 텀이 안 벌어져 있죠. 안 벌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중인 입원으로 보아서 첫 번째 15일, 두 번째 10일 합산하면은 총 25일 입원한 겁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은 며칠 남았죠? 120일 한도에서 3일을 공제하니까 25일에서 3일을 공제하면 22일이죠. 22일만 120일에서 120일 한도에서 22일을 입원했으니까 98일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3일 공제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시면 되고 상해보험은 첫날부터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골반골절 치료 입원 보시면 2022년 1월 5일 날까지 입원했고 1월 6일부터 그 다음 입원일인 2022년 9월 1일까지는 누가 봐도 180일이 넘어갔죠. 그 간격이. 근데 보세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입원은 25일밖에 안 됐어요. 120일 한도가 안 됐다고요. 근데 세 번째 동일한 상해로 인한 입원이 두 번째 퇴원 시점부터 세 번째 입원까지가 180일 간격이 넘어섰잖아요. 180일에서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세 번째 입원은 또다시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서 120일 한도로 적용해 준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합쳐가지고 3일 공제하면 22일이니까 98일 남았잖아요. 98일 남은 걸 다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120일 한도로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구 중에 넘어지며 발목 골절로 입원. 이거는 엘리베이터 이용 등 추락과는 다른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새로운 입원이니까 다시 별도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일 공제 조항이 있으면 당연히 3일 공제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22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면 또 열흘을 입원했어요. 근데 새로운 입원이니까 다른 재해 또는 다른 상해로 인한 입원이니까 3일 공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3일을 공제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풀이를 볼게요. 자, 각 보험회사별 입원 일당 지급보험금을 산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사의 지급보험금 산정, 입원 일당 가입금에 산정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게 답안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사의 지급보험금 산정 내용 보시면 자, 먼저 입원 일당 가입금액부터 산정을 해야 되겠죠. 엘리베이터 이용 중 사고는 일반 재해 및 교통재해에도 해당되므로 각각의 가입금액의 합계액인 2만 원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따라서 보상한다. 문제에서 별도의 조건이 없지만 생명보험 상품은 대부분 3일 공제 후 4일 차부터 보상하므로 이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한다. 생명보험은 3일 공제 후 4일 차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 사고는 교통재해도 해당이 되니까 일반 재해와 교통재해 일당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보험금 계산, 두 번째 목차죠. 보험금 계산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입원은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입원했으니까 2만 원이죠. 생명보험은 일반 재해 만 원, 교통재해 만 원, 2만 원에서 곱하기 12일, 15일 입원했지만 처음 입원할 때 생명보험은 3일 공제, 4일 차부터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15일에서 3일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2일만 주는 거고요. 보험금을 12일 주게 되면 24만 원. 두 번째 입원 27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는 열흘. 근데 이거는 지금 계속 중인 입원으로 보는 거죠. 왜? 첫 번째 입원과 두 번째 입원 사이의 간격이 180일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쭉 이어지는 입원으로 보아서 이때 열흘은 3일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2022년 9월 1일은 똑같은 엘리베이터 사고이긴 하지만 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입원의 퇴원일부터 동그라미 3번에 9월 1일 날 입원할 때까지는 180일 이상 간격이 건너뛰어 있죠. 그럼 이때는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열흘이지만 새로운 입원이라서 3일을 공제하면 7일만 적용이 되죠. 14만 원. 이렇게 이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1월 5일 퇴원일, 2022년입니다. 2022년 1월 5일 퇴원일로부터 180일의 경과에 입원하였으므로 새로운 입원으로 보아 3일을 다시 공제한다. 그래서 실제 문제가 기출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열흘인데 이때 열흘은 골반골절에 대한 상해가 아니라 다른 일반 재해였잖아요. 일반 재해였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 사고가 아니라 일반 재해, 야구하다 사고 난 거니까 일반 재해라서 입원 일당은 10,000원만 적용이 되죠. 그럼 10,000원에다가 곱하기 열흘을 입원했지만 새로운 입원이라서 3일을 공제해서 7일이 적용되면 7만 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 중 발생한 재해는 새로운 재해이고 일반 재해이므로 공제일 및 보상한도로 다시 적용한다. 그래서 합계는 뭐 얼마다, 6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사의 지급보험금, 상해보험회사, 그러니까 손해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산정 내용 보시면 엘리베이터 이용 중 사고는 일반 상해 및 교통상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의 가입금액의 합계액인 3만 원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에 따라서 보상한다. 상해보험 입원 일당은 하나의 상해에 대해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그래서 보험금 계산은 역시 15일. 근데 이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해 입원 일당은 첫날부터 보상하는 거고 3일을 공제한다는 조건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그냥 15일 적용하고 두 번째 10일도 빼는 거 없이 10일을 보상하는 거고요. 갱신계약의 경우라도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입원 일수를 합산해서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죠. 왜냐면 지금 이 두 번째 B사는 1년마다 한 번씩 갱신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시면 2022년 1월 1일 날 한번 갱신이 돼야 되는 건데 갱신이 지금 입원 기간 중에 껴있죠. 껴있어도 무시하고 입원 일수를 합산해가지고 상해 입원 일단 180일 한도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15일이랑 열흘 입원했으니까 25일 입원했죠. 그러면 적어도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하는 사고에 대한 입원 한도가 180일인데 지금 두 번까지 25일 보상했으니 남아있는 한도는 155일이죠. 밑에 세 번째 입원한 거 보시면 열흘 입원했죠. 그러면은 150일에서 155일에서 열흘을 빼면 145일까지 한도가 남아있죠. 왜냐면 180일에서 지금 총 3번 입퇴원 반복했더니 25일, 15일, 10일, 10일 해서 35일이니까요. 그럼 145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엘리베이터로 인한 사고는 180일, 야구로 다친 거는 야구로 인한 걸로 인한 180일 이런 식으로 각각 180일 한도가 적용되는 거니까 하나의 상해 입원 일당이라면 하나의 상해를 기준으로 180일, 다른 상해면은 그 상해 기준으로 180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1, 2, 3번까지는 같은 상해로 인한 거니까 자 동일한 상해로 2022년 1월 5일 퇴원일부터 180일의 경과에 입원하였지만 상해보험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즉 2번과 3번은 180일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만 상해보험의 입원 일당은 그냥 180일 한도로 보상을 하는 거니까 꾸준히 계속 보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상해보험에서는 지금 입원 첫날부터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2022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열흘 동안 입원했죠. 이 야구하다 다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상해 입원 일당 1만 원 곱하기 10일 하면 10만 원 이렇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해로 입원하였으므로 보상한도 180일을 다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계액이 115만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보시면 홍길동이 2023년 11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은 경우 각 보험자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입원하고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 일당에 대한 계산 문제입니다. 근데 2023년 11월 1일 발생한 교통사고니까
당연히 생명보험은 일반재해와 교통재해, 손해보험은 일반상해와 교통상해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보험금 산정 목차를 보시면 가입금액 산정은 먼저 일반재해 만원과 교통재해 입원 일당 만원 합산해서 2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이 되고요. 지급액 계산에서 보험기간이 만료 중인 경우라도 계속 중인 입원 치료를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는 총 92일입니다. 92일인데 이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시작했으니까 3일 공제 조항이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럼 3일을 공제하면은 92일에서 3일을 빼면은 89일. 그래서 178만 원. 그 다음에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입원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지금 계약은 2024년 1월 1일까지가 만기였어요. 그러면 2024년 1월 31일까지 입원했지만 계속 중인, 만기가 됐다 하더라도 계속 중인 입원은 생명보험은 120일, 손해보험을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보험인데 120일 한도인 92일까지만 입원을 했으니까 만기를 걸쳐서 쭉 입원 중인 경우에는 120일 한도로 보상하므로 92일 보상 대상이 되고 92일에서 처음 입원했을 때는 3일을 공제하는 거니까 3일을 빼고 89일을 보상하게 된다. 근데 두 번째 2월 2일 날 입원한 것은 만기된 이후에 쭉 이어지는 입원이 아니라 끊겼다가 다시 입원한 거잖아요. 퇴원했다가. 이때 이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두 번째 입원은 보상하지 않는다. 비사이 지급보험금 보시면 역시 가입금액 산정은 일반상해 만원과 교통상해 입원으로 2만 원. 그래서 하루에 3만 원씩 보상하고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만기된 경우라도 계속 중인 입원 치료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죠. 상해보험은 180일 한도니까 만기됐다 하더라도 만기된 이후에 퇴원만 없었다면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즉 만기 이전의 입원기간과 만기 이후에 걸쳐져 있는 입원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한도로 보상한다. 다만 180일이 안 된 시점에서 퇴원해버렸다? 그러면 그때까지만 보상하고 퇴원 이후에 다시 보상한 거는 다시 입원한 거는 만기 이후에 입원한 거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는 92일인데 똑같이 3만 원에다가 이 손해보험은 첫날부터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3일 공제 조항이 없죠. 그래서 92일 보상하면 276만 원. 두 번째 2024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는 5일 동안 입원을 했죠. 그래서 만기 이후 입원이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답은 276만 원을 보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만 입원 일당에 대한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답안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입원 일당 정리 마치도록 하고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에서 교통상해 특약 및 교통재해 특약과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담보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서에 보도록 할게요. 피보험자가 이 특별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로 사고로 신체, 의족, 합쳐서 의수족이라고 그러죠. 의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하지만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포함된다. 그래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교통상해의 정의 보시면 교통상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를 의미하는데 자가용 영업용과 비운전자형으로 구분된다. 만약 비운전자형 교통상해 특약에 가입됐다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통상해 특약 면책, 일반상해 특약은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상해보험에서는요. 교통상해 특약, 생명보험은요. 교통재해 특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약보험금으로 보험금을 더 주는 특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은요. 자가용, 운전자형과 두 번째 비운전자형이 있어요. 즉 운전자 보험은 교통상해 특약에 가입하면서 비운전자형으로 가입하면 내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거는 특약보험금 받지 않고 내가 비운전자니까 내가 길 가다가 다른 차에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있다가 다쳤을 때 이때 교통상해 특약보험금을 받겠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운전자형을 가입했다? 그러면 탑승, 길 가다 차에 부딪힌 거 더하기 내가 운전 중에 사고 발생한 것도 특약보험금을 받겠다. 이런 게 바로 자가용, 운전자형
또는 영업용이라고 하는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자가용과 영업용을 좀 보도록 하시면 이 자가용이라든가 영업용 교통상해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첫 번째, 운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가로 열고 자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외우려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운전자형은 운전자를 포함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니까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 운전 안 하고 차에 탑승 중에 교통사고 났을 때 보상, 운전 탑승 안 하고 차 외에 밖에 있다가 다른 차에 부딪혀도 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가용 영업용이고요. 비운전자형은 뭐겠습니까? 동그라미 1번인 운전 중 교통사고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탑승 중 교통사고 보상하고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혔을 때 사고 보상하고, 이게 비운전자형이 되겠죠. 그러면 1번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2번 보시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그래서 탑승 중 교통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탑승 중 교통사고 역시 보상 대상이고요.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되어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차에 안 타고 있고 밖에 있는데 길 가다가 차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트럭이 지나가는데 적재물에 떨어져 가지고 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또는 차가 갑자기 폭발해서 버스가 보통 가스 천연 LPG로 운행되는 그 버스 같은 경우에 가끔 폭발 사고 있잖아요. 여름에 더우면. 그러면 폭발했을 때 지나가다가 거기에 내가 파편을 맞거나 아니면 가던 버스가 바퀴가 빠지면서 갑자기 날 덮치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까지 모두 담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비탑승 중 교통사고입니다. 한마디로 자가용 영업용은 차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고들은 모두 보상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운전자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그래서 비운전자용은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를 제외한 탑승 또는 비탑승 중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앞에 보셨던 자가용 영업용에 있어서 동그라미 3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는 모두 보상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 보상해 주는 범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어떤 게 자동차고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게 교통상해이기 때문에 어떤 게 그러면 기타 교통수단이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운전 중 및 탑승 중 정의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운전 중이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로이든 아니든 주차 중 또는 정차 중이든 아니든 엔진의 시동을 켰든 안 켰든 이런 것들은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묻다 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서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하는 상태에 있는 것, 즉 운전 중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그냥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앉아있으면 일단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잖아요. 좀 조작하고 있으면 당연히 운전 중이고 이렇게 손 내리고 있어도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이 운전석에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운전 중으로 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탑승 중이라 함은 승차하기 위해서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한 손 또는 한 발을 걸친 때부터 하차하기 위해 한 손 또는 한 발이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를 의미한다. 즉 운행 중인 교통승용구에 한 손, 보통 버스를 탈 때 우리 보통 이제 손잡이부터 잡고 다리가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손을 잡았을 때 이미 탑승 중 포함. 나는 손을 안 잡고 하체가 건강해서 다리부터 올려. 그러면은 다리가 올라간 순간부터 탑승 중이 되는 거고요. 하차는 보통 손이 내려오진 않겠죠, 땅에. 보통 이제 발이 내려올 텐데 발이 한 땅의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이때까지가 이제 하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차가 되는 탑승 중이라면 지면에 닿은 순간은 뭐다? 이때는
탑승 중이 아니라 하차가 된 거고요.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가 탑승 중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손 또는 한 다리가 올라간 순간부터 한 손 또는 한 다리가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가 탑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및 기타 교통 승용구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자동차는 뭘 자동차라고 하느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은 차부터 큰 차로 가셔도 돼요. 제일 작은 차가 뭐죠? 이륜. 그 다음에 큰 차가 승용차. 그 다음에 승합차. 그 다음에 승합차보다 큰 게 화물차. 화물차보다 큰 게 특수 자동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밑석 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를 포함한 구종 건설기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가지 차량 플러스 더하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6종 건설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부터 밑에 줄에 있는 타이어식 굴삭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특수건설기계가 추가됐는데 특수건설기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그러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5가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6종 건설기계, 그 다음에 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3종 건설기계.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두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울 때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기는 이제 그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갖고 왔지만 외울 때는 순서는 관계 없어요, 사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뭐 이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해놓고 밑에 보시면은 공통적인 걸 묶어버리면 돼요. 덤프트럭이랑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좀 비슷하죠.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뭐냐면 그 이제 레미콘입니다. 레미콘. 가면서 이렇게 막 통이 돌면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섞잖아요. 이게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고, 타이어식 기중기가 보시면 타이어식 기중기 있고 밑에 줄에 보시면 타이어식 굴삭기 있죠. 그러면 암기하실 때 타이어식 기중기, 타이어식 굴삭기 합쳐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있잖아요. 그러면 트럭 적재식의 공통 분모니까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기중기,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렇게 하면 6가지가 쉽게 외워지죠.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그 다음에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펌프는 뭐냐면 건설 현장 가시 보면은 다니시다 보면은 현장 이렇게 서다 보시면 이게 레미콘이 서가지고요 있고, 레미콘이 그 콘크리트를 공급하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쭉 돼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위에서 콘크리트를 막 쏟아 부어요. 보통 건물에 골격을 세우고 나면 거푸집 같은 거 다 해놓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를 쏟아 붓거든요. 거푸집이 있으니까 받쳐주니까 콘크리트 쏜 다음에 거기는 이제 이렇게 굳히는 거죠. 굳힌 다음에 다 굳혀지게 되면 거푸집을 다 제거하게 되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로 이제 다 이렇게 천장이나 벽이 세워지게 되는 건데, 위에서 뭐 콘크리트를 쏟아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살포기는 여러분은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 도로에 아스팔트 뿌려주는 거, 이게 이제 아스팔트 살포기고,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이 3가지까지 포함해서 총 9종이죠.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6종, 그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기계 중 3종, 총 9종 더하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자동차, 여기까지가 모두 자동차의 정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타 교통 승용구의 정의 보도록 할게요. 기타 교통 승용구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동차하고 기타 교통 승용구까지 포함해서 얘들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교통상해 특약에서 보상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시면 기타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외울 때 그냥 앞글자 따가지고 기전기키 리에레모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기전기키 리에레모 이렇게 외웠었고, 근데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군소공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앞에 구종건설기계는 자동차에 포함이 되니까요. 이걸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도 있죠. 다만 그럼 어떤 게 있겠죠? 주로 뭐 경운기, 뭐 이항기, 트랙터 이런 것들도
기타 교통 승용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길을 가다가 도로를 가던 경운기에 부딪혀서 다쳤다. 교통상해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하죠. 왜? 경운기는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는 아니지만 기타 교통 승용구에 포함이 되니까요. 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즉 경운기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거, 도로에서 만약에 경운기가 이동 중에 내가 경운기에 부딪혔다? 그럼 당연히 보상이 돼요. 하지만 이들이 작업기계, 즉 경운기 본래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또는 뭐 이양기, 트랙터가 실제 논밭에서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뭐 논에서 내가 이제 논 일하고 있는데 이양기가 트랙터가 나겠네요. 트랙터가 와가지고 나를 쳤다. 이거는 트랙터가 작업 중이었잖아요. 이동 중이 아니라. 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을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통상해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상해 특약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반 상해에 해당되니까 일반 상해 보험금만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앞에 보시면은 이 자동차라든가 뒤에 있는 기타 교통 승용구에 대한 범주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 즉 상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에서도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기타 교통 승용구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특약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요건은 봤는데 그럼 이런 경우를 할지라도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유가 또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면책을 하느냐? 첫 번째, 보통약관의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표준약관에 있는 면책사유가 바로 보통약관의 면책사유거든요. 그래서 고의, 임신, 출산, 산후기, 전쟁, 그 다음에 전문 등반, 모터보트, 선은 선박, 이거 고고고, 임전, 전모선 제가 일부러 줄임말로 적어놨는데 다 적으면은 했던 내용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표준약관에 있었던 면책사유 당연히 이 특약에서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고의 사고가 발생했다. 만약에 내가 피보험자인데 고의로 차에 뛰어들어가 다쳤다. 그럼 당연히 특약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일반 상해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죠. 표준약관상 면책사유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통상해 특약에서만 있는 면책사유입니다. 그래서 아래 열건 행위로 인한 생긴 사고. 첫 번째, 시운전, 경기, 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탑승, 운전 포함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을 위해서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시운전은 어떤 게 있냐면 시운전은 차량을 어디 수리를 맡겼어요. 맡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시운전 잘 수리가 됐나 해가지고 막 몰고 다녀봤어요. 몰고 다니다가 시운전 중에 내가 보험 가입했는데 나를 쳤어요. 길 지나가던 나를.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운전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시운전하기 위해서 내가 시운전 해볼까? 그래서 뭐 시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든 옆에 탑승을 하고 있었든 그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또는 흥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경기, 흥행도 모두 마찬가지죠. 경기를 위해서 내가 운전 또는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흥행은 뭐냐면 돈을 받고 여러분 서커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 막 이렇게 불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렇게 크게 훌라후프 큰 거 이렇게 뭐 훌라후프처럼 생긴 링이 내가 막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윙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서커스에서 볼 수 있는 흥행인데요. 그런 흥행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탑승 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교통상해 특약에서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놓고 일반 상해 우리 표준약관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표준약관도 시운전, 경기 또는 흥행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보상한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표준약관에서 일반 상해는 시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지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교통상해 특약에서는요. 그냥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했을 경우에 보상한다는 단서 조항이 없죠.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했든 아니면 뭐 영구 단지 내에서 시운전을 했든 어쨌든 무조건 시운전 중에 그 차량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무조건 면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역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되어 있죠. 하역 작업은 물건을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역은 물건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상차를 하든 하차를 하든 적재함에서 물건을 옮기든 어쨌든 하역 작업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상해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역 작업은 보통 자동차의 어떤 목적은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역 작업은 자동차 고유의 목적은 아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상해 특약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세 번째 보시면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이것도 면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는요, 자동차를 이미 세워놓고 예를 들어 적재함인 청소해야지, 청소를 막 하다가 거기서 미끄러져 다쳤다, 또는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밑으로 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올려놓고 정비하다가 밑에 차를 지탱해주는 리프트가 무너지면서 내가 다쳤다, 이런 것들도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와는 위험의 질이 다르다고 봐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즉 건설기계라든가 농업기계, 우리 자동차에서도 구종건설기계 있었죠.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포함이 되는데,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거는 교통상해 특약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그냥 일반상해 특약에서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에서 면책서에 보시면요, 주의할 점이 모터보트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만,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중 사고는 면책서에 해당되며 특약 및 일반 상해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이 되지만 경기, 시험, 흥행 중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특약을 좀 볼게요.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특약은 역시 상해보험의 교통상해처럼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교통재해 특약에서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험 수익자에게 교통재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교통재해 정의를 보시면 운행 중인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에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교통기관에 놓고 적재물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 트럭에 있는 적재물을 포함해서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즉 피보험자가 그 교통기관과는 무관하게 탑승이나 운전 중이 아니라 그냥 가고 있는데 이들과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즉 적재물이 떨어져서 나를 때리든가 그 트럭이 나를 때리든가 차량이 나를 치든가 이런 식으로 그 사고가 발생했던 경우, 또는 화재도 마찬가지, 뭐 타이어가 빠져나와서 날 쳤다든가 터져가지고 나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때 모두 교통재해로 보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이게 조금 상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과는 약간 구분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도 상해보험에서 교통상해 특약도 예전에는 이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나중에 2005년, 2008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없어지고 지금 생명보험 교통재해 특약만 이 규정이 남아있거든요.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 개찰구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로 되어 있죠. 즉, 우리가 보통 전철 타게 되면 개찰구를 지나가게 되죠. 그럼 전철을 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개찰구를 끊고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가 승강장 구내가 되는 거죠. 그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다? 그것도 교통재해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굳이 내가 전철에 부딪히거나 전철 탑승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표 끊고 들어가서 계단 내려가다가 내가 굴러 넘어졌다. 이거 뭐라고요? 교통재해로 보겠다고요. 생명보험은 좀 특이하죠. 상해보험의 교통상해 좀 다르죠, 범주가. 그래서 그런 내용이 특징이고요. 세 번째,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이익 사고도 보상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차량은 전혀 무관해요. 사실 이때 참 말이 많았었는데 길을 가다가 건조물이나 공작물이니까 건물에 만약 화분이 있었어요. 화분이 떨어져가지고 길 가던 내가 맞았어요. 맞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보험은 교통재해에 특약했다는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계는 무너지는 거고요. 그다음 공조물이나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 뭐 화분에서 떨어진다든가 간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이익 사고도 교통재해 특약으로 포함돼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기관의 정의 보시면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교통상의 특약에서도 기전, 기캐, 리에레모 되어 있었는데 이 여기는 보시면 기전, 기캐, 리는 없고 엘에 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리는 리프트거든요. 이 리프트가 그럼 빠지냐 교통재해 특약에서 그렇지 않고요. 에스컬레이터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특약에서 말하는 교통기관은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게 있다면 교통기관에 포함이 된다. 리프트도 구간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상의 특약에 있는 기타 교통수단과 동일해요. 교통기관의 1번은. 두 번째 보시면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항공기, 선박, 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우마차. 이 화차는 불로 되어 있는 마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저희 그 열차 중에서 화물을 운행하는 열차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화차라고 합니다. 화차. 그래서 경운기, 우마차. 요즘에는 우마차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가 끄는 이 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이 아스팔트 길에 막 그 소들이 막 그 배변을 엄청 해놔가지고 이 학교 마치고 막 집에 가다 보면은 막 소똥 이렇게 막 피해서 막 다니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모르고 밟으면 운 좋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죠. 우마차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교통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항공기, 선박도 포함되어 있어요. 즉 가만히 보시면 하늘에서 다니는 거, 지하에서 다니는 거, 지상에서 다니는 거, 건물 내에 있는 것들, 왔다 갔다 나를 운송해 주는 것들 모두 교통기관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은 교통기관뿐만 아니라 유사교통기관이라고 해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라고 해서 교통기관 또는 유사교통기관까지 포함해서 이들로 인한 사고는 교통재해에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볼게요. 자,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를 할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군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무상 사고를 하더라도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재해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공장이라든가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군해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뭐 광산보다는 일반적인 공장을 예를 든다면 공장의 군해에서 교통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 즉 공장 내 물류공장 내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류 창고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게차가 물류를 막 옮기다가 옆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던 저를 쳤어요. 그럼 이건 뭐죠? 나는 내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직무상 직무를 보고 있다가 이 어떤 지게차에 의해서 다친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직무상 사고를 할지라도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재해로 인정한다. 즉 직무상 사고를 할지라도 직무상 관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재해로 인정하지만 대부분 뭐 작업 중에 어떤 트럭 뭐 그 공장 군내에 있던 차량에 의해서 다쳤을 경우에는 직무상 사고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자꾸 면책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교통상해 또는 교통재해에서 이동수단으로 이용될 때랑 실제 그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험률 자체가 다르다고 봐요. 위험도가 작업 중에 훨씬 높다고 보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보통 재해도요. 일반 재해보다 산업재해에 대한 발생 확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교통재해 특약에서 도로의 정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재해 특약, 생명보험 교통재해 특약에서 도로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및 통로를 포함 및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효용을 보호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그래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두 차마가 다니는 어떤 길이라면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보통 배들 지나갈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있죠? 다리에서. 그것도 도로에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되어 효용을 보호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이 모두 도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런 효용을 보호하는 시설물, 공작물까지 생명보험이 교통재해 특약에서 말하는 도로에 포함이 된다. 여기까지 좀 개념을 여러분 용어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특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